기본 작업 3에 조건부 서식이 조금 까다로웠는데요. 그 날짜를 이용해서 사용할 때는 dat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날짜를 집어넣는데 그 날짜는 이전 이후는 항상 그날을 포함을 해요. 그날을 이전 이후. 그 다음에 요거는 조건부 서식을 한 번 쓰는 게 아니라 조건부 서식을 2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비교하는 작업은 입사일이 2017년 5월 30일이 이전이에요니까 첫 번째 날짜 값하고 이전이니까 작거나 같다 하시고 dat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직접 여기다가 쓰셔야 돼요. 2017 탭 5 탭 31 이렇게 날짜 값을 만들어 놓아서 true, false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값인 입사일이 2017년 5월 13일 이전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조건부 서식은 나머지는 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수식인데 나머지니까 얘는 이번에 뭐예요? 이전이 아니라 크다로 넣으셔야 돼요. dat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B4에 있는 값이 date 2017년 5월 13일보다 커요 라고 판단하는 수식이 2번 들어가는 조건부 서식을 2번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에 주소에는 달러를 넣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달러를 넣고 복사하셔서 제목행을 제외하고 범위를 잡고 홈에 조건부 서식에 세규칙에 들어가서 수식을 사용할 곳에다가 붙이시고 첫 번째는 밑줄을 실선으로 넣어주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조건부 서식을 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부 서식 2번 하는 문제예요. 수식을 복사를 안 했네. 이 수식을 복사하는데 주소 앞에 달러를 붙여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라는 말이 2017년 5월 31일 이후라고 하면 안 돼요. 이후라고 하면 크거나 같다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얘가 나머지는 이란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B사에 있는 값이 커요 라고 판단하는 조건부 서식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부 서식을 2번 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식에 들어가서 두 번째 서식은 빨간 기울림꼴. 기울림꼴의 글꼴색은 빨강을 하는 이렇게 여기에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2번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2017년 5월 31일 이전에는 밑줄을 넣어주는 거고 나머지는 빨강의 기울림꼴을 넣는 작업이에요. 요렇게 좀 까다로운 형태가 됐죠. 조건부 서식이 그러면 2개, 3개, 4개 계속 늘어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주로 하나짜리가 나와요. 하나짜리. 근데 이렇게 뜬금없이 2개짜리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2개짜리냐면 여기다가 2번 하세요라고 써야 되는. 아니 근데 거기에 세 서식을 2번 놓잖아요. 그리고 뒤에 단 하나로만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하면 규칙은 하나로만 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그 말이 없고 여기에서 첫 번째는 밑줄을 실선으로 지정하고 또 하나는 빨간색의 기울림꼴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서식이 2번 들어가면 조건부 서식을 2번 하라는 얘기예요. 문제는 좀 간단하게 나온 것처럼 하면서 3번을 까봐. 그렇죠. 근데 아마 이런 건 잘 안 나올 거예요. 나오지 말아야지. 그렇죠. 자 그러면 계산 작업 문제 쉬운 거부터 풀라 그랬어요. 그러면 1번에 if 문제가 나오면 일단 제끼세요. if는 제일 마지막에 푸세요.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넘어갔을 때 제일 편한 게 뭐라 했어요? db 함수. 4번 문제를 볼게요. 4번 문제 db 함수에 보면
학과가 건축학과 학생들의 영어 점수가 여기 있네요. 영어 점수의 평균을 구하라 했어요. 평균과 뒤에 에버러지를 쓰죠. 소수점이야 둘째 자리에서 내림하라니까 라운드 다운 쓰면 되겠네요. 근데 조건을 여기다 입력하래요. 그럼 조건이 뭐예요? 학과가 건축학과를 복사해서 여기다 넣으시고, 그 다음에 영어 평균 밑에다 포인트 넣으시고 D 에버러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D 에버러지 들어가서 첫 번째가 표 전체. 계산할 요일번호는 영어의 평균이잖아요. 3번 쓰시고. 조건 범위는 학과가 건축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엔터하면 이렇게 값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둘째 자리에서 내림하여 한 자리 표시하세요. 그러니까 라운드 다운 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한 자리 표시할 거예요 하는 형태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나오면 내가 풀기 편한 문제를 찾아서 그걸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디에버러지하고 라운드 다운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추주함수도 좀 쉬운 문제죠. 근데 여기서는 if error가 있어요. 5번에 보면 if error는 뭐 하는 거예요? if error는 에러가 발생된 메시지를 수식이 있죠. 수식이 있고 여기에다가 에러 메시지 대체할 내용을 써서 에러 메시지를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if error가 나왔다는 것은 에러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5번에 보면 점수를 이용해서 순위를 구하고 1등 최우수, 2등 우수, 그 외에는 공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등수를 구하는 거니까 랭크 함수에 의해서 등수 구하는 거 이제 편하게도 쓰실 수 있죠. 랭크 EQ에 의해서 마법사 들어가시고. 그럼 첫 번째는 뭐예요? 김한국이라는 사람의 점수가 84점이에요. 이 사람이 몇 등인지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점수 전체가 순위를 비교할 범위에요. 높은 것이 1등이에요. 큰 수에 1등 하세요. 그러면 0이잖아요. 그리고 확인하면 등수가 구해졌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if error가 없으면 등수가 지금 몇 등까지 나왔어요? 8등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추주함수를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1등은 최우수, 2등은 우수, 3등 공백, 4등 공백, 5등, 6등, 7등, 8등 공백하고 채우면 문제를 푼 거예요. 근데 if error를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if error를 써야 돼요. 그건 뭐예요? 최우수와 우수만 넣어주고 나머지는 그냥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최우수하고 우수는 나왔는데 에러가 발생이 됐잖아요. 이 에러 메시지를 몽땅 뭘로 바꾸는 거예요? 공백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f 에러가 나오면 이 문제에서 if 에러가 나오면 에러가 발생이 되거나 에러가 발생이 안 되면 내가 에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나오게 하고 에러 메시지를 공백으로 바꿔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도 좀 틀리면 아니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작업할 게 순위를 먼저 구하죠. 랭크 함수에 의해서. 그리고 추주 함수에 의해서 순위를 구할 때는 여러분들이 끝번호가 몇 번인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푼다는 거죠.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이렇게 풀면 에러 메시지가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풀면 1등부터 8등까지는 했잖아요. 근데 if 에러를 골라 쓰라는 거 알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처리해서 에러를 강제적으로 내가 발생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하고 2등만 넣고 나머지를 넣지 말고 에러를 발생하시고 if 에러에 의해서 에러 메시지를
공백으로 바꾸는 작업으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3번 문제는 뭐 sum if 나누기 count if이네요. 3번 문제는 직위가 사원인 직원의 기본급의 평균과 직위가 대리인 직원들의 기본급의 평균의 차이를 절대값으로 구하세요. 그러니까 얘는 평균을 구하는 게 sum if 나누기 count if예요. 그러니까 sum if 나누기 count if의 평균을 구하는데 한 번은 직원들의 평균을 구하고 3번이죠. 여기 직위가 있는데 한 번은 직위 중에서 사원들의 평균을 구하고 기본급의 평균을 구하고 한 번은 대리의 평균을 구해서 빼고 그 값을 양수로 구해달라는 거예요. 양수로. 그리고 여기서는 sum if 나누기 count를 두 번 하는데 한 번은 사원의 평균, 한 번은 대리의 평균이에요. 그 대리가 당연히 봉급이 많겠죠. 그 빼면 음수가 나오잖아요. 그 음수를 양수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sum if라는 함수에 의해서 첫 번째는 직위 중에서 사원에 해당되는 기본급의 합계를 구해서 나누기 뭐예요? 사원이 몇 명이야? 하는 count if에 의해서 직위 범위에서 사원에 해당되는 사람 개수를 구해서 빼는 작업을 하면 사원 sum if 계산할 범위를 안 넣었어요? 계산할 범위를 안 해놓구나. 이래? 직위 중에서 사원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평균. 네. 평균값이 나오면 얘를 똑같이 그대로 쓸 거잖아요. 조건만 바뀌는 거예요. 사원이 대리로.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서 마법사 들어와서 A15를 대리로 바꾸시고 count if에 와서 마법사 들어와서 사원을 대리로 바꿔주시고 그럼 얘가 음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얘를 ABS에 의해서 양수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um if 나누기 count if를 두 번 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왜 나오냐 그러면 그 전에 2003 버전에는 average if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할 때는 항상 sum if 나누기 count if로 풀었었어요. 그래서 얘는 첫 번째는 그 사원에 해당되는 사람의 평균을 구하시고 두 번째는 대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평균을 구해서 ABS에 의해서 그 차이를 빼는 작업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2번 문제를 볼게요. 근태가 80 이상, 영어 전산이 90 이상 합격자 수를 구하래. 조건이 여러 개인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count if s를 쓰시면 되겠네요. 2번 문제는. 그러니까 근태가 얼마 이상? 90 이상, 80 이상. 그 다음에 영어와 전산이 90 이상인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count if s죠. 그럼 첫 번째는 근태 범위가 크거나 같다 80 이상이면서 영어 점수 범위에서 90 이상이면서 그 다음에 전산 점수의 범위가 90 이상인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하는 작업이죠. and 따옴표 명. 그러니까 이 시험에서는 이렇게 4개 정도만 푸시면 실제로는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1번 문제가 이제 까다로운 게 뭐냐면 그 if와 time이라는 거와 write라는 함수를 쓰는 거예요. 주행 기록은 도착 시간 빼기 출발 시간이에요. 자, 여기 보면
주행 기록을 구하세요. 그럼 능하시고 도착 시간 빼기 출발 시간을 하면 주행 기록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주행 기록이. 그런데 구분이 자동차로 끝난 거에는 2분을 더해 주세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더하기 2를 하시면 안 된다고요. 시간은 0부터 1 사이의 소수점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타임이라는 함수에 의해서 0,2,0 얘가 2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얘가 2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행 기록에 자동차로 끝난 거는 2분을 더해 주소로 넣는 작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구분이 라이트에 의해서 구분이 들어가 있는 값에 마법사 들어가서 이 마법사가 어디가 있어? 오른쪽 끝에서 3개를 뽑아서 그 값이 자동차예요? 하고 판단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true, false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if 함수에 의해서 마법사를 들어가시죠. 그리고 주행 기록은 도착 시간 빼기 출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참일 때니까 더하기 뭐를 해줘야 돼요? 타임이라는 명령에 의해서 0,2,0에 의해서 2분을 더해주는 작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도착 시간 빼기 출발 시간을 넣어주는 형태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채워주시면 주행 기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거는 2분을 더해주는 개념을 2분을 더해주는 걸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힘들어하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오른쪽 끝에서 3개를 뽑았을 때 그 값이 자동차예요? 하고 나서 이렇게 참일 때 2분을 더한다는 건 타임으로 해서 더해줘야 된다.